여러분은 오디세우스가 멋지게 귀환해서 왕자를 되찾기를 기대하며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면 왕비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길 바라셨나요? 문학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작품 오디세이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든 방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1부인 텔레마코스의 여정과 2부인 오디세우스의 회상을 교차로 섞어서 더욱 흥미로운 구성을 만들었는데요. 영웅의 모험담과 귀환을 그릴 줄 알았던 작품은 뚜껑을 열어보니 한 인간의 깊은 고뇌를 통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었죠. 무려 2억 5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해 아이맥스 카메라로만 담아낸 대서사시 오디세이를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 인류일지라도 신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석입니다. 놀란 감독은 고대 그리스 신화를 화면에 재현하면서도 고전적인 할리우드처럼 웅장하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현대의 독자도 몰입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은 현대 관객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오디세우스의 고독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극도로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참회록의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그의 온 가족이 영화의 뼈대를 세우는 데 동참했는데요. 첫째 딸 플로라가 의상을 담당하고 둘째 아들 올리버는 제작 보조, 셋째 아들 로리는 미술, 막내 아들 매그너스도 제작 보조에 참여했죠. 한편으로는 여러 인종이 섞여 나오는 캐스팅이나 시대 고증이 맞지 않는 의복과 건축 양식으로 개봉 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요. 감독은 오디세이아가 신화이기 때문에 박물관처럼 정확하게 복원하기보다 역사적 질감과 신화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원작 자체가 역사적 사실에 상상을 덧붙여서 긴 시간 변화해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한 번 더 시대에 맞는 변화를 한 것이죠. 러닝타임 172분에 달하는 장대한 여정의 포부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트로이 목마의 화려한 승리나 전 세계를 영웅적으로 정복한 전사의 외침이 아닌 철저히 부서지고 피폐해진 한 인간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호령하는 당당한 전사가 아닌데요. 그의 낡아빠진 어깨와 흔들리는 눈빛은 10년간의 처절한 트로이 전쟁과 그 뒤를 이은 10년의 끝없는 방랑 속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전쟁 베테랑의 지독한 PTSD만을 담고 있죠. 논란은 호이테 판 호이테마 촬영 감독이 지휘하는 70mm IMAX 대형 필름의 거칠고 육중한 질감을 이용해 필름의 미세한 입자감과 아날로그적인 음영 대비를 살렸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짊어진 내면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죄의식의 부피를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들었죠. 그는 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포인트가 바로 관점의 미시적 변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는 영웅을 우러러보며 찬미하는 신화적 시점에서 시작해 죄의식을 머금고 고통받는 좌절한 한 사람의 사적인 내면을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으로 서서히 가라앉으며 이동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엇갈림은 오디세우스의 영웅적 소문이 그보다 훨씬 먼저 고향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이타카의 사람들은 그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리하고 위대한 기획자이자 구원자라 칭송하지만 정작 오디세우스 본인은 스스로를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비극의 원흉이자 더러운 악인으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혐오하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 트로이 목마는 인간의 이성이 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군사적 승리의 은유였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평생 영혼에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비열하고 신성모독적인 선택으로 그려집니다. 신화의 목마는 아테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영화의 목마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여신 아테네를 모욕하고 문명의 신뢰를 파괴하는 기만극으로 나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죄 없는 섬들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당시 고대 그리스의 신성한 도덕적 기둥이었던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 즉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 문명의 근간을 제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트로이를 잔혹한 불바다로 만들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잔혹하게 유린한 그 비극이 결국 자신의 사기극에서 시작되었다는 지독한 죄책감은 그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적 감옥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결국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신들의 분노가 부른 거친 파도나 마녀들의 저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웅적 찬사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위선적인 본 모습에 대한 환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스스로 귀향을 지연시키며 고독한 유배를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화와 다르게 묘사된 지점이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원작에서는 귀환 초반에 도착한 섬에서 선발대가 로토파고의 부족이 주는 로토스 꽃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고 섬에 남으려 하죠. 신화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들을 강제로 끌고 와 구출하지만 영화에서는 그가 이 꽃을 먹고 칼립소 옆에 남아있게 됩니다. 제우스의 법과 문명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을 모두 잃은 끔찍한 기억을 잊고 싶었기 때문이죠. 오디세우스의 이런 죄책감은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의 시선과 교차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페넬로페는 궁전에 들이닥친 구혼자 무리 속에서 홀로 붕괴해가는 이타카 왕국과 가족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처절한 고립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곁에서 아들 텔레마코스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를 막연히 그리워하며 이타카를 어지럽히는 구혼자들을 처단해줄 영웅의 귀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청년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텔레마코는 영웅을 기다리며 손 놓고 방황하는 대신 직접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의회와 싸우는 정치적 노력과 홀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결단력, 목숨의 위협을 이겨내는 경험을 얻어내죠. 이는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였고 마침내 아버지가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 왕위를 이어받고 가족을 수호할 자격을 갖춘 진짜 왕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디세우스 역시 점차 변화합니다. 광활한 아이맥스 필름은 그를 작게 묘사하죠. 아가멤논 대왕이나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앞에서도 바다의 거친 풍랑 앞에서도 작고 초라하게 표현됩니다. 무관심하고 차가운 우주적 대자연 앞에서 맷 데이먼의 젖은 어깨는 한없이 가냘프게 비춰지죠. 하지만 신화적 구세주라는 가면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이자 가장으로서의 진실한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오디세우스의 강인함과 비장미를 묘사하는 장엄한 앵글과 묵직한 클로즈업 샷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신화가 오디세우스라는 거대하고 빛나는 영웅을 소망했다면 부서진 참회는 그를 사적 구원을 통해 비로소 살아가게 만드는 더 위대한 인간으로 완성했습니다.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 영웅과 악인의 경계가 뒤섞인 이 부조리한 지옥도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CG를 싫어하기로 유명한 놀란 감독답게 오디세이의 신화적 장면들도 많은 장면이 특수효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강렬한 장면은 역시 서메사 모턴이 연기한 마녀 키르케와의 대면이죠. 놀란 감독은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이 초자연적인 저주를 유치한 판타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본능만 남은 짐승의 상태로 타락해가는지를 지극히 현대적이고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묘사하죠. 거대한 자연적 재앙 앞에서 먼지처럼 쓸려가는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의 묘사를 루드비그 예란손의 장엄한 음악이 균열된 인물들의 내면을 환상적으로 조율하며 서사의 비장미를 극대화합니다. 반면에 오디세우스의 심리는 그를 따라다니는 아테네 여신의 분신, 트로이에서 희생된 사제의 얼굴을 한 여성으로 표현되죠.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이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영웅적 오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묻죠. 그 비극을 초래한 것이 진정으로 누구냐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을 합니다. 결국 세상의 일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속에서 오디세우스 같은 개인은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는데요. 그가 영웅이라는 짐과 오만한 가책을 내려놓고 자신 역시 흔들리고 상처받는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인정하는 순간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리던 고향 이타카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이타카의 결말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주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이타카에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평화는 어느 위대한 영웅 한 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세상을 구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웅이 돌아오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았던 아내와 아들의 저항, 그리고 자신이 영웅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가장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오디세우스의 헌신이
비로소 맞물렸을 때 지옥 같던 이타카에 평화의 등불이 켜진 것이죠. 완벽한 신의 힘이 전쟁과 파괴를 만들었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간의 위대한 도덕성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한다고 느낀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영혼을 잇는 가장 따뜻한 크세니아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